Alright, 여러분 영어를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워킹 홀리데이로 시드니에 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정착하면서 레스토랑 운영, 은행, 그 다음에 테크 기업 리더까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지금은 실전 영어, 자신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벽을 뚫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데 필요했던 습관과 전략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Let's go! Okay, so welcome to the vide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abits and routine. 더해야 할 습관, 루틴,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뭐 원래 해오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스킬을 전반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냥 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TV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스킬이 이제 같이 올라가 줘야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듣기도 가능하고 빨리 캐치도 가능하고 그걸 사용해서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해줄 건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봐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시행할 수 있을지 어디서 찾아서 쓸 수 있을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tching YouTube first. 어, 유튜브를 보고 리스닝 팟캐스트를 하는데 둘 다 보고 듣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은 어, intensive랑 extensive. 이제 intensive listening이랑 extensive listening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intensive는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상을 보면서 시각적인 거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도와가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한 60%에서 80% 정도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파악 가능한 정도의 컨텐츠를 선별해서 봐줘야 돼요. 그게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랑 이제 다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xtensive listening이 뭐 60%, 80% 알아먹고 100% 알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사람들이 다른 소리 귀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아예 못 알아먹는다도 괜찮아. 그래서 아예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언어를 흡수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분야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휘, 발음? 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토르가 좋아. 그래서 그 목소리 두껍고 얘가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뉘앙스가 굉장히 세련되고 남자다워서 마음에 들어. 아니면 마고 로비 같은 여자애가 굉장히 세련되고 엘레간트해서 나는 그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의 영상들을 이제 몰아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놓는 거는 뭐 자유롭게 0에서 100%.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듣든 유튜브를 듣든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리스닝은 1시간 정도 아니 막 예를 들면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을 하는 도중이라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어, 운동하면서 걷는다든지 뭐 이럴 때 주로 extensive listening 그냥 틀어놓으면서 이제 계속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nsive 이거는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는다고 되면 운전하면서 이걸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한국어로도 듣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watching YouTube는 내 레벨을 파악하고 난 후에 그 레벨에 맞는 채널을 한 이 정도 알아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어, 시간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 당연히 좋겠죠. 약간 1시간에서 3시간 유튜브를 보면서 알아먹을 수 있다면 이제 바로 그렇게 보면 좋지만은 만약에 유튜브를 배우는 게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터득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한 30분 정도 집중해서 본 다음에 그거를 본 거를 가지고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채널을 제가 어디다가 해놨냐면은 어, 본인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영어 폭풍 성장시켜줄 강력 컨텐츠, 그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채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레벨 A1, A2, B1, B1, B2, C1 이 레벨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맞는 분야, 내가 분야 원하는 거 찾아서 본 다음에 이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기 있는 것들을 봐보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없는 관심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채널 찾아가지고 들어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거 비슷한 거 찾아보고. 근데 원래 이 유튜브 채널들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프렌즈라는 TV 쇼 많이들 알죠? 근데 저는 그 프렌즈를 봤는데 재미가 너무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안 봤어요. 그냥 계속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억지로 보기도 싫고 실증 나고 캐릭터 나오는 배역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안 봤어요. 그거 대신에 이제 다른 유튜브로 요리하는 채널 이런 것들 봐가지고 이제 챙겨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의 채널들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봐주는 것도 억지로 보는 것도 능력이 아니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재밌는 유튜브 영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찾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됐으니까 팟캐스트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레벨별로 이제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어, B1 이하 간단한 영어들 Brecent 아니면은 토니 앤 라이언 오스트레일리안 액센트로 하는 것들 English Made Fun 이렇게 보면은 좋고요. B2 이상들은 이제 Podcast Speak English, LEP, Luke's English Podcast 아니면 이제 다른 뭐 Diary of CEO 아니면은 여기 인터뷰하는 거 뇌과학자 아니면은 조 로건, 렉스 프리드먼 유명하신 사람들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들 이런 것들 들으면 굉장히 교육적이면서도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오케이, 이런 것들로 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vocabulary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안키프로라는 앱을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안키프로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 안키프로가 왜 좋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부했는데 까먹어서 생각도 안 나고 쓰지도 못하고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안키프로의 빌트인 시스템인데 원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원래 한번 배우면은 이게 망각곡선이라고 까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외우고 언어를 배우는 데는 반복 학습을 해줘야 돼요. 하루에 5분, 10분을 보더라도, 하루에 1분을 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습득이 됐어. 그다음에 4일 뒤에 아니면 5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봐줬으면은 또 두 달 뒤에 한번 봐주고 두 달 뒤에 봐줬으면 또 다섯 달 뒤에 한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반복 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해줘야지 우리가 여섯 번째 여덟 번째 했을 때 기억 보존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놓은 게 암기 프로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를 선별해가지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은 돈을 한 달에 7불 정도 지불하는 펑션이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7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얼마나 이제 언어를 위한 투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덱이라고 이제 하는데 약간 폴더, 덱을 폴더 단어를 위한 폴더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키프로 안에서는 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덱이 있는데 이 덱을 어떤 덱을 선택해서 영어 공부하느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덱이 뭐냐면은 안키프로 딱 일상생활에 공부해야 되는 3,000개의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먼저 봐주는 게 좋겠죠. 영어 B1까지는 B2 이상부터는 이제 다른 거지만은 근데 B1까지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essential 3000 frequently used 가장 흔히 사용되는 3000개 단어 이걸 빠르게 봐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링크를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놓을게요. 음, frequently used 3000 words A1 to B1. 오케이, 이거 들어가서 이제 하면 되고 여기 instruction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따라하기. 그 다음에 reading. 오케이, reading은 그냥 재미로 이제 읽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소리 내서 읽어주는 게 있는데, 내가 나는 이미 영어의 소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를 해주세요. 그냥 책을 읽는 거랑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글을 읽어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깔끔하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발음이 좋지 않고 깔끔하게 대화를 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만큼 정형화된 소리와 패턴을 가지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나는 이미 영어와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데이터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엉망진창이야. 한국인 발음에 어디 언제 어메 높낮이랑 이음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냥 읽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읽기 소리를 올바르게 내는데 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책이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영어를 소리 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원하는 레벨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뭐 한 페이지라든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if you are ready to make more money, you can. I don't care how many times you've tried and failed, or if you're so broke, you're selling your bodily fluids for bus fare, or how often you found yourself center stage at the checkout counter.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게 되면은 문맥의 흐름 파악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연습해도 일주일에서 2주만 지나도 금방금방 늘어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건 저도 오랫동안 해왔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분 동안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면 되는데, 그건 어디 찾으면 되냐면은, 여기서 아까 컨텐츠 라이브러리 가기 전에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영어 책, 그 다음에 레벨별로 나눠져 있어요. A1, A2, B1, B2, C1, C2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B1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원하는 책을 B1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제가 쓴 영어 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한 단어를 배우고 문맥을 배우는 거잖아. 지금 관심사가 가장 큰 게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를 영어로 배우고 그거를 또 친구한테 가가지고 언어를 배울 때는 이런 게 좋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건덕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해서 사용해 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니면은 읽어보고 지루하면은 다른 거, 지루하면 또 다른 거, 재미없으면은 또 다른 거. 만약에 여기서 못 찾았으면은 또 내 레벨에 맞는 책을 한번 찾아서 그걸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읽어보고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나의 레벨에 맞지 않는 레벨을 선택해서 읽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데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단어가 하루 페이지에 뭐 한 50개씩 찾아야 된다.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에 한 두 개, 하나, 아니면 한 페이지에 한 네다섯 개 정도 단어 모르는 거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읽어주면은 조금 재미있게 술술 읽어 나가면서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어, 자기 관심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자기 맞는 레벨. 이거 꼭 두 개 맞춰서 이제 찾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reading이 됐으니까 grammar. grammar는 두 가지죠. 만약에 이제 그 레벨이 B1 이하이다. 그걸 general 했는데 어, 제너럴 테스트를 했는데 B1 이하로 10개, 25문제 중에서 한 12개 이하로 맞췄다. 그러면은 듀오링고 해주세요. 듀오링고 앱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문법에 너무 많이 치중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거든요. 지금 단계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초기 단계에는 문법을 너무 헤비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문법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가 소통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문법에 맞춰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식 문법 배운 걸 생각하면은 어, 어, 문장의 형식과 형태 그리고 순서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짜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쓰게 되면 굉장히 소통을 하는데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시키고 오로지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필요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 속에서 이제 거의 12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집어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제 듀오링고를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프리 버전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하시다가 내가 이거를 마음에 들고 배우는 게 있다 싶으면은 하면 좋은데 듀오링고의 가장 좋은 장점은 반복 학습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암기 프로에 원래 built-in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 반복 학습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구현해 놓은 앱이 듀오링고여서 재미있게 게임처럼 하면서 어, 배운 거 또 까먹고 이제 하지 않고 계속 생각해낼 수 있게 그걸 잘 만들어 놓은 게 듀오링고이고 소통하는데도 방해되지 않게 이제 잘 만들어졌으니까 듀오링고를 통해서 꼭 그래머를 배우시고 그 다음 해줘야 될 게 이제 reading, script, dialogue 이거는 완전 초보 레벨에 해당하는데 A1, A2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데 B1 이상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래 내가 너무 레벨이 낮으니까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러면 그 상대방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단어와 표현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어, 지금 우리 학생은 이걸 필요하지 않으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는 거를 연습하고 읽고, 그 다음에 외울 때까지 계속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output, writing journal, thinking English, shadowing. writing journal 간단하죠. 여기서 음, 카약 걸로 가서 이제 습관 트래커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저널 있는데 여기 저널에다가 오늘 날짜 걸로 가가지고 플러스를 누르고 오늘 거에 대한 제목을 써요. 어, Today's video from 영진. 영진의 비디오를 보고 그다음에 저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뭐 한국말로 하면은 기사? 약간 이렇게 어, 이해하기 마련인데 기사라기보다는 오늘 한 일, 했던 일, 있었던 일을 쓸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과 고민, 나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최근 관심사, 나의 목표, 나의 미래에 관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나의 고민에 대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배운 거에 대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B1 이상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오늘 운동하는 법에 대해 배우거나 아니면 식단을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데일리 루틴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영어로 배운 거에 대해서 영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어 있던 언어와 새로운 단어들을 여기서 한번 더 사용해 주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습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B1 이하인 경우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
본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간략한 문법 잡는 거,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 잡는 거랑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어를 쓰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면은 선생님이 한 번씩 보면서 첨삭을 해줄 거고 아니면은 챗GPT를 통해서 첨삭을 하는 법을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Thinking in English. Thinking in English.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영어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도 할 건데,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생각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라든지, 어느 순간이든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은 널렸어요. 이래서 그 내가 영어로 생각하는 존을 만들어요. 구역이죠. 그래서 내가 이 구역에 가면 항상 영어로 하는 거를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초 레벨이야. 그러면은 집, 집에 있어. 그러면은 집에 있는 보이는 모든 사물을 영어로 지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 어, 핸드폰, watch, TV, apartment, bed 이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단어를 아는지를 지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피스면은 거의 오피스에서 사용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레벨이 이제 그 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면은 묘사하는 것들. 오케이? Camera is pointing at me. 나를 향하고 있네. Watch is getting charged. My watch is getting charged. And my water bottle is full. And looks like it's gonna rain or weather is not good.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를 묘사해내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internal thought,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는 단계. 이게 이제 기초인 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B1 이상인 분들은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um, today weather is really bad. I wanted to go shopping or I wanted to go um, ice skating or snowboarding or whatever, but the weather is really bad. So maybe I'll think of doing something else. What can I do?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저거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한국어로 생각했을 건데 이런 걸 영어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어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훈련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영어 사용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연습을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바로 빨리 대답할 수 있는데 필요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말할 기회가 자주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쉐도잉. 쉐도잉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보고 듣고 따라하고인데 어, 기초인 부분들은 다 듣고 문장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따라해 주는 작업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굳이 다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들으면서 동시에 거의 한 반박자 느리게 이제 바로바로 똑같이 뱉어주는 연습. 예, 대신에 약간 말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그래,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따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관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주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메리칸 브로드카스터를 따라한다든지 아니면은 브리티시 발음이 좋다고 해서 브리티시 셀레브리티를 따라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발음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사용하는 액센트랑 영어는 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스트레일리안을 써줘야지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갈 게 아니라면은 그 나라에 맞는 액센트를 터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나라의 컨텐츠를 봐주고 그 나라의 사람을 선별을 해줘서 그 사람 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이라면은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카스터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안 셀러브리티 오스트레일리안 TV 쇼를 선별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해주고
거의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영어를 따라 읽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완전 A1, A2 정도의 레벨이고 그게 지나면은 이제 어 그냥 단어만 배우고 표현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언어 자체를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어디서 쉬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강조를 내고 그다음에 문장 중간중간에 filler words라 그러죠. 약간 한국말로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까지 이제 따라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없으면 더 좋은 filler word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대모사를 하듯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완전히 내 걸로 카피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good habits이었고 bad habits. bad habits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는 habit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reels, shorts, 틱톡, 드라마, K-드라마, Korean YouTube.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왜 방해가 되냐면은 얘를 우리가 선택해서 외국 어카운트에 들어가 가지고 보고 나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99%의 학생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싸움을 졌기 때문에 여기에 저기에서 싸움을 졌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시간을 쓰지 못하죠. 이게 도파민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얘네를 하면은 도파민 체계가 무너져서 얘네만 보게 되고 얘네만 원하게 되고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언어를 배우면서 봐야 되는 이 어려운 것들이 지루하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기 싫음에도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치기 위해서는 얘네를 과감하게 배제시켜 줘야 됩니다. 얘네를 하게 되면은 얘네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난 학생들의 그런 경험들을 보면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 치고는 이거 잘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알아서 잘 컨트롤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indless scrolling이라 그러죠. 생각 없이 계속 스크롤링 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정해진 시간에서 이거 딱 끊어서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얘네를 끊어줬을 때 정말 손쉽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끊는데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저한테 이제 reach out 하시고 그다음에 K-드라마 Korean YouTubers 이것도 똑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만드는 이제 도파민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어줘야 됩니다. 얘네를 끊어주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릴스나 쇼츠를 이용해서 문화를 잘 배울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거 여기 있는 거 원래 잘 했는데 이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릴스, 쇼츠, 틱톡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카운트들 있죠. 약간 영어 표현 알려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약간 그 호주 문화 정서를 다루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트렌드랑 문화적이랑 웃는 것들 약간 그 보통 느끼는 게 외국 애들 재밌다고 뭐 영상 보면은 얘네들이 왜 웃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쇼츠랑 릴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유머 포인트를 잡아내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 그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habits 다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남겨져 있는 루틴을 보면서 여기 학생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안 하기에 마련인데, 근데 이거를 하게 만들려면은 정해진 시간에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선별이 되어 있어야겠죠? 약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시간표 보면은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단위별로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에 이걸 한다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핑계거리 없이 해야 될 거를 이제 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내 스스로 내 루틴을 만들고 해야 될 것들을 다 선별한 다음에 매일매일 하면서 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여기 헤비 트래커에 가서 체크하는 거.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하고 있으면은 아, 내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뭘 못하고 있으면 아, 이거 못하고 있구나. 이걸 더 잘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루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뒤로 가기가 안 되네. 여기로 가가지고 누르고 해야 될 거 해주고 체크하고. 여기 보면은 이거 학생이 전을 안 하고 여기 안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채워줘야 되겠죠? 음. 스스로 이제 잘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